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저 제7판 신헌법 입문 644페이지의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제1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째 1번의 국회의원의 지위. 1번의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이다. 국회는 합의체 기관으로서 그 구성원인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활동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민과 국회의원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관계가 아니라 헌법에 의해 대표 관계가 형성되는 법적 관계이다. 이러한 법적 대표 관계는 법적 위임의 관계이고 귀속 위임으로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 의사를 반영하고 전달하여야 하는 위임이다. 3번에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국회의원도 법률안의 심의권, 표결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국가권력 행사의 담당자로서 개별적으로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번의 정당 대표자로서의 지위. 사례 보겠습니다. A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상임위원회 하나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었다. A의 소속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재정 분리를 요청함에 관해 A는 재정 통합이 옳다고 생각하여 소속 정당과 갈등이 있었다. 그 일로 A의 소속 정당의 대표 의원이 A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서 강제로 사임시킬 것을 국회의장에 요청하여 국회의장이 649페이지 그 요청서에 결재함으로써 A를 강제로 사임시켰다. A를 강제로 사임시킨 A는 대표 위임 원칙에 반하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진다. 이 지위는 물론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은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오늘날 정당 국가의 경향과 국민대표주의의 한계에서 지적되는 대로 정당 손익에 의한 결정 내지 이른바 당론을 소속 국회의원에 그대로 전달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당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국회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충돌할 경우에 후자가 우선한다. 즉 의원은 무기속 위임의 원칙에 따라 소신에 따라 당론과 다른 의견을 표명하고 국민 전체 이익에 의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당론에 반하는 의견을 표명한 의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시킨 행위에 대해 그 의원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언제는 소속 국회의원을 당의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서 전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에 용인될 수 있는 정당 외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그렇게 강제로 사임시킨 행위가 자유위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4-17의 경우에 판례에 따르면 A를 강제로 사임시킨 행위는 대표위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회의 의사활동이 상임위원회의 중심주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활동 문제는 정당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위임 원리에 반한다고 보았어야 했다. 로마자 2번의 국회의원의 신분. 1번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 도중에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646페이지 2번의 자격의 발생과 소멸.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 의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 만료, 사직, 퇴직, 제명, 자격심사에 의한 자격 부인 등으로 인해 자격이 소멸한다. 사직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벗어나라는 의사에 의한 것이나 국회법은 의원의 사직을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다. 즉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다만 폐회 중에는 위장일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회의에서의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로마자 3번의 국회의원의 특권, 1번의 불체포 특권, 양가 1번의 의의와 법적 성격, 국회의원의 형사처벌을 가져올 범죄 행위를 한 혐의가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이 되지 않고 이미 체포 구금이 된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요구하면 석방이 되는 특권을 의미한다. 이 특권은 국회의원의 체포, 구속으로 국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독성을 깨뜨리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특권은 결과적으로는 의원에 대한 개인적 특권의 효과를 가지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의원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이다. 불체포 특권은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을 받지 않는다는 범위 내의 특권일 뿐이지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불체포 특권으로 불구속 상태에 있더라도 재판을 받아 그 결과 유죄가 확정된다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언 표현에 대한 면책 특권과 차이가 있다. 647페이지 양가르번의 내용.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만이 누리고 정책보좌관이나 비서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특권이다. 회기에는 정기뿐만 아니라 임시회가 포함되고 그 회기의 집행일부터 폐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정의 휴회도 포함된다. 체포 또는 구금이란 형사성법에 따른 체포, 구인, 구금뿐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 행정상 강제적인 조치도 의원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는 것이라며 해당된다. 또한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인이 아니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석방의 효과는 회기 중에 한정되어 회기가 종료된 때에는 미치지 않고 회기가 종료되면 다시 체포, 구금될 수 있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양가 3번의 절차. 체포 동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 동의 요구서에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건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에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이후에 최초에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을 표결한다. 양가기관 석방 요구 절차.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니라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건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해야 하고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한 때에는 제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수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48페이지 2번의 발언, 표결에 대한 면책 특권.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의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 발언 포결에 대한 면책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양가 1번의 제도의 기능 및 법적 성격, 소신 있는 의사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성실히 전달하고 비판적 견해 표명을 하는 의원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함으로써 국정 통제의 임무를 제대로 소신껏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의회주의의 기능과 의회의 정상적 활동, 적극적 의사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특권이다. 또한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발언, 표결의 면책특권은 불체포 특권이 체포가 되지 않을 뿐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과 달리 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특권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이 면책특권은 그 전국적 목적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의원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포기할 수는 없다. 양가로 이번에 면책의 주체, 국회의원만이 면책의 주체가 된다. 국무위원, 정무위원, 증인, 참고인 등이 원내에서 발언, 답변, 증언, 진술한 것이 면책이 되지 않고 따라서 그들은 면책 주체가 아니다. 양가로 3번의 면책 대상 행위의 범위, 직무상 발언과 표결, 직무 관련 행위. 국회의원의 한 발언과 표결이 직무 관련 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에 면책이 된다. 면책 대상이 되는 직무 행위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등에서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 국회 외부의 장소를 할지라도 직무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에서의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회의사의 발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직무 부수 행위. 직무 행위에는 직무에 부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649페이지. 우리 대법원 판례는 부수행위인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회의의 공개성, 시간적 근접성, 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목적의 정당성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부수적 행위로서 1번 여기 보도자료의 사전 배포 행위, 동그라미 1번의 질문, 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은 면책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폭력행위 등은 정상적인 직무행위가 아니므로 면책 대상 행위가 되지 못한다. 모욕, 명예훼손 등의 문제, 험담, 모욕적 발언 등도 면책되는지 견해가 갈린다. 직무 행위로서의 질을 가지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중한 험담, 모욕은 직무 집행 범위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아 면책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우리 국회도 146조도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견해가 갈린다. 학술로는 포함설, 불포함설, 개별설 등이 대립되고 있다. 역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잃고 직무행위라고 볼 수 없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아래 판례도 그러한 입장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판단하여 야당 탄압 등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 결국 직무 수행에 관련성이 없거나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성이 전혀 없는 심한 중상모략의 모욕, 명예훼손이나 명백히 허위인 사실인 줄 인식하면서 행한 명예훼손 발언은 면책에서 제외된다. 판례. 대법원은 발언 내용 자체에 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수행이라고 이루어진 것인 이상 650페이지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 양가로 4번의 면책의 효과. 국회외에서는 형사 책임,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사책임이 면제되므로 어느 직무행위가 비록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직무행위가 면책 대상이라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도 범죄 행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설령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더라도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게 된다. 손해배상된 민사책임도 지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법적 책임의 면제는 의원으로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으로 의원직을 떠나는 후에도 면책된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두 번째 4번의 국회의원의 권한 1번의 의안 발의권 국회의원은 법률안과 각종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발의는 10인 이상의 의원을 찬성으로 한다. 이번에 심의토론 표결권 이는 국회의원의 의제가 된 의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심의토론을 의제하고 의제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의 의사표시를 절차히 두는 표결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회주의 유도로서 토론, 합의 기능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한이다. 우리 현행 헌법에 의원의 심의, 토론, 표결권을 직접 명시하는 규정은 없으나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이러한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원이 헌법상 입법권 등 국회에 부여된 권한의 행사에 심의 표결을 통해 참여함이 당연하므로 심의 토론 표결권은 헌법 제41조 1항, 제40조 등에 의해도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현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이 651페이지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회의원의 심의, 토론, 표결권에 대한 침해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 (3번의) 질문권과 질의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무위원에 대해 질문할 권한을 가진다. 질문에는 서면 질문과 구조 질문이 있다. 질의권은 당의 의제가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 권한을 의미하고 따라서 질의권은 질문권에 비해 그 범위가 한정된다. 별거 아니지만 고시 3차 면접 같은 데서 질의와 질문이 뭐가 다른가? 신문과 신문이 뭐가 다른가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본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로마자 5번 국회의원의 의무 1번은 헌법과 법률 준수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입헌조례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652페이지 2번에 헌법 직접 명시적 의무, 청렴 의무, 국회 고소한 의무, 지위남용 금지 의무, 법적 겸직 금지 의무 헌법이 직접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는 1번의 청렴 의무, 2번의 국회 고소한 의무, 3번의 지위남용 금지 의무, 4번의 겸직 의무 등 의무가 있다. 헌법의 겸직 의무를 구체화한 국회법은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에 관련된 영리행위가 아니면 영리 업무 종사에 대하여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2013년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 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개정이 있었다. 또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무 목적의 명예직 등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겸직 금지 및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위반을 징계 사유로 추가하고 징계 시 출석 정지를 90일로 강화하고 있다. (3번에) 국회법에 명시된 의무 국회법상 동그라미 1번의 선거 의무 2번에 품위유지 의무 3번에 본회의 위원회 출석 의무 4번에 의제외 발언의 금지 의무
5번에 질서 유지 의무, 6번에 모욕, 사생활 발언 금지 의무, 7번에 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무, 8번에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무, 9번에 비공개 회의의 내용 공표 금지 의무, 10번에 물기지 회의록의 타인 연락, 전제 복사 금지 의무, 비공개 회의 내용의 공표 금지 의무, 11번에 윤리 의무, 12번에 정보위원회 국가기밀 공개 누설 금지 의무, 13번에 탄핵 소추 사건 조사당의 주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의석장 점거, 몸싸움 등의 무질서가 비난을 받았고 이를 없애기 위해서 국회법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징계 사유를 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징계 사유를 하고 있다. 겸직 근무 의무가 국회법 규정의 개정으로 강화되었는데 이는 앞서서 호소하였다. 4번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국회의원이 이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 제재로 징계가 가해질 수 있는 바 국회법 제155조는 그 징계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654페이지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디귿의 30일 이내 출석 정지, 리을 제명이 있다. 회의장 질서 문란 행위, 의장석, 위원장석 점거 행위, 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하도록 하여 징계 정도를 강화하고 있다. 징계 절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가 의결한다. 의장석, 위원장석, 점거 행위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다른 사유의 징계의 경우와 달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 중 가장 강한 제명을 하려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헌법소원은 가능한 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